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명나라 제10대 왕제 정덕제의 옥새가 날인된 공문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명나라 정덕제 시기에 주원장의 16번째 아들인 주치번이 일으킨 반란, 안화왕의 난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 설명하는 범생사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바로 안화왕의 난이라고 해서 바로 그 명나라 황제들 중 이제 정덕제가 황제였던 시기에 일어난 이제 반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번 방송이 바로 이제 이전에 이제 백년 전쟁을 통해서 다뤘던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명나라 관련된 걸로 이제 방송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세 차례 정도, 그것도 이제 명나라 황제였던 정덕제 시기에 무려 한 세 차례나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번 방송한 걸 시작으로 해서 그 정덕제라는 황제가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내전에 대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이제 방송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방송하기로 한 안화왕의 난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는 말이죠. 안화왕의 난은 당시 명나라의 황실 일원이자 안화왕이었던 주치번이 정덕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1510년 5월 12일에 시작되어 5월 30일에 진압된 난이라고 하는데요. 안화왕의 난은 정덕제의 재위 기간 도중 일어난 두 번의 황실 내부의 반란들 중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1519년에 일어난 영왕의 난이라고 합니다. 또 정덕제가 재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환관, 유군이 권력을 잡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급격히 인상하였다고 하는데요. 한편 1492년에 주치번이 안화왕의 자리에 올라 현재 산시성에 해당한 지역을 장악한 이후 그는 황제의 자리를 넘보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충성스러운 부관들을 모으며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1510년 3월에 유군이 보낸 세무관들이 더더욱 인상한 세율과 함께 탈세자들을 처벌하라는 명을 가지고 산시성으로 들어오자, 당시 산시성의 군사들을 이에 원망을 품었고, 주치번은 이 기회를 틈타 부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관들은 1510년 5월 12일 안화왕이 주최한 연회에 초대되었고, 그들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안화왕의 부하들이 그들을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그 직후 안화왕의 군대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중앙정부 관리들도 찾아 나서며 죽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반란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왕실 칙령을 내려 주변 지역의 관리들에게 군수물자들을 보내줄 것과 추가적인 병력을 차출하여 합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유군의 부패를 비난하며 유군을 사로잡아 죽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관리들은 유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 아무도 안화왕에게 군사를 보내거나 도우려 하지 않았으며 안화왕의 칙령은 중앙정부까지 전해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반란의 첫 전투는 황하 근처에서 200여 명의 진압군과 반란군들이 서로 격돌하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반란군은 대패했고 반란군들의 물자, 배, 병사들이 대거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한편 거짓으로 안화왕에게 협력하는 척 했던 군사령관 시우위에는 병을 핑계로 안화왕의 부름을 거부하는 한편 반란군 내부에서 정덕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아 안화왕을 내쫓을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시우위에는 진압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안화왕의 오판을 이끌어냈고 결국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안화왕의 신하들을 죽여버린 후에 5월 30일에 안화왕을 생포하여 진압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안화왕이 사로잡힌 이후 대부분의 반란군들은 도망가거나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안화왕은 긴 감옥 생활 이후 스스로 자결하거나 처형되거나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고 결국 1511년 3월 14일에 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안화왕의 자식들은 모두 봉작을 상실하였고 그들의 재산들은 반란 진압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부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양일청과 군사령관 장용은 이미 도착하였을 때 반란이 모두 진압된 것을 보고 놀라워했으며 생포된 안화왕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환관 유군의 비리가 이번 반란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황궁에서 내칠 것을 주장했으며 결국 유군은 1510년 9월 10일에 체포되어 27일에 능지형을 받고 처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능지형이란 칼로 죄인의 살점을 포를 떠서 죽이는 형벌인데 죽을 당시 유군은 거의 6천여 회에 달하는 칼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명나라 정덕제 시기에 일어났던 안화왕의 난에 대해서도 이게 방송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 방송에서도 이제 한동안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나라에 관련된 그것도 정덕제 시기에 일어났던 반란, 세 차례 반란에 대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방송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